자, 수영장에서 고수와 초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탄성 유지입니다. 팔꿈치가 굽혀지면서 제대로 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배시님도 팔꿈치가 굽혀지던데요? 자, 그게 아니라 굽혀서 물을 잡는 것과 물을 잡으면서 굽혀지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현상들은 각 영법에서 팔꿈치뿐만 아니라 무릎, 발목, 코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평영, 접영, 자유형, 배영 4가지 영법 각각에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탄성 유지의 핵심 포인트를 다뤄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들의 수영 실력에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접영에서의 탄성인데, 접영에서의 탄성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자, 저번 시간에 입수킥을 강하게 내리치는 동작이 가슴 누르기를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탄성의 비밀은 양팔의 위치입니다. 위치. 양팔이 수면 위로 버티는 작업이 바로 탄성을 유지하는 비밀인데요. 이 양팔이 수면 위에서 탄성을 유지하면서 가슴 누르기가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 겨드랑이 기준으로 해서 강한 탄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탄성을 바탕으로 캐치 동작을 들어가면 이 벌어졌던 탄성이 되돌아오르는 이 힘과 나의 캐치 힘을 더해서 더 많은 물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양팔을 수면 위로 버티고 강한 입수킥을 통해서 가슴 누르기를 그 상태에서 극대화시키면서 탄성을 크게 만들어 순간적으로 캐치를 이 상태에서 가져가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평영 발차기인데요. 평영 발차기의 탄성의 비밀은 바로 무릎에 있습니다. 무릎. 평영 발차기에서 무릎에 힘을 주어서 탄성을 유지하는 것이 추진력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오늘은 부상 예방의 관점에서도 이 탄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포인트는 평영 발차기에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포인트들에 대해서 또한 탄성 유지가 강한 추진력을 만든다는 전제가 있으면서도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가령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팔꿈치, 어깨 부상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탄성이 유지되지 않은 채 나의 힘으로만 물의 저항을 이기려다 보니 생기는 자극을 통해서 자꾸 염증이 발생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평영 무릎에서 무릎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릎에 힘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평영킥을 차게 되면은 발차기 이후 회전이 무릎에 직접적인 무리를 주게 됩니다. 자, 특히나 평영은 발차기가 60%에서 70%의 추진력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무릎에 대한 강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때문에 평영 발차기만 하면 무릎이 아픈 분들이 있죠. 평소에 무릎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특히 신경을 쓰신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킥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적으로 무릎에 힘을 주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두 발을 쭉 펴셔가지고 이 사타구니 안쪽 무릎을 살짝 붙이려는 느낌을 한번 줘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느낌이 바로 무릎에 힘을 주는 느낌입니다. 자, 이 안쪽에 힘이 들어가는 이 느낌을 주면서 회전을 줘야지 허벅지 안쪽의 힘으로 다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무릎에 힘을 주는 이 구간이 이 탄성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릎 아래로 정강이부터 발목까지의 각도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이 부분은 본인의 유연성에 따라서 좀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발차기 할 때 각도를 넓히는 방법 그리고 좁히는 방법에 따라 무릎에 힘을 주는 방식도 달라지거든요. 자, 첫 번째로 유연성이 충분한 경우에는 무릎을 살짝 붙인 상태에서 각도를 넓게 유지하면서 발차기를 차면 됩니다. 이 상태로요. 자, 붙인 상태에서 넓게 이렇게 발차기를 차게 되면은 이 반경 자체가 자, 무릎에 힘이 가해진 상태에서 이 반경으로 만들어내는 이 탄성, 이 상태에서 탄성이 만들어지고 이 탄성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모아주는 이러한 평형 발차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유연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반경을 좀 좁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냥 뒤로 밀어 차신다는 느낌으로 가셔도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넓게 반경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펴셔도 돼요. 이렇게 그대로. 자, 이렇게 자신의 유연성에 맞춰 발차기 반경을 조절해주면 발차기를 편안하게 하면서도 이 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형, 배영 발차기인데요. 자유형과 배영 발차기의 핵심은 코부터 시작되는 힘을 이 탄력적으로 허벅지와 발목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자, 코, 무릎, 발목 각자 역할을 유지해야만 발차기 끝에서 강한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코 자체가 발차기의 힘을 시작하는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자, 발차기는 코에서 시작되는 힘이 허벅지와 발목까지 전달되면서 추진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물론 코어의 힘은 발차기를 강하게 찼을 때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몸의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우리가 발차기를 찰 때 온몸을 쥐어짜는 듯한 발차기를 할 때 있잖아요. 그냥 살랑살랑 발차기를 차는 것이 아니라 막 쥐어짜면서 단전에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발차기를 찰 때 이렇게 힘을 극대화시킬 때 그때 코어 힘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어에서의 힘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코 자체가 견고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 잡혀 있는 것 자체가 이 코어의 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발차기만 빠르게 차는 것이 아니라 코어의 탄성이 잡혀 있어야 더욱더 힘이 중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코어가 약하신 분들은 별도로 코어 강화 운동을 병행하거나 발차기를 할 때 의식적으로 코어에 힘을 살짝 주어서 차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 탄성이 그대로 힘의 중첩이 생기면서 발차기로 빠르게 차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뜻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겹지만 자꾸 코어를 괴롭혀줘야 여러분들의 발차기에서 단전에서 나오는 이 파워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코어 운동을 뭐 선수급처럼 30분, 40분 집중 운동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발차기라는 동작 자체를 우리의 가동 범위 안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탄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는 대단한 운동을 따라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이 유기적으로 힘의 전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에 관련된 근육들의 활성화 그리고 무릎, 발목까지의 탄성을 그대로 전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코어에서 나오는 힘이 허벅지를 지나 발목까지 전달이 되려면 무릎이 어느 정도 고정된 상태에서 탄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무릎이 고정된다라는 것은 무릎이 굽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무릎이 고정된 상태라는 것은 이 탄성, 이 전체적인 탄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자, 이 탄성을 유지하는 데 방법은 내가 힘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이 반동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가장 이상적으로 무릎의 탄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릎의 고정이 정말 중요한데 무릎을 굽히면서 찬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이 탄성이 나오지가 않아요. 자, 내가 무릎을 펴고 찬다고 빠르게 차게 되면은 영상으로 봐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무릎이 그래도 굽혀져요. 자, 근데 그거는 그 전에 우리가 무릎을 굽혀서 발차기를 차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발차기의 추진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릎 자체를 너무 굽혀서 차지 말고 무릎에 고정한다는 느낌으로 발차기를 차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단전에서 끌어 나오는 이러한 발차기를 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목이 있죠. 발목은 발차기의 최종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마지막 탄성의 관문입니다. 자, 발목의 힘과 유연성이 강할수록 마지막에 물을 이렇게 밀어내는 추진력이 극대화되거든요. 발목이 이렇게 뻣뻣하면은 발차기가 추진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발목이 꺾이면서도 내려차지는 이러한 유연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추진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발목의 탄성은 이 힘과 유연성에 비례하기 때문에 발목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힘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을 병행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뒤꿈치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발목의 유연성과 힘을 강화하는 훈련을 따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이 발목의 유연성과 힘이 균형을 이루면 발차기 끝에서 만들어내는 이 물의 저항을 이겨내면서
최적의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수영에서 탄성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접영, 평영, 자유형, 배영 모든 영법에서 코어부터 발끝까지 탄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수영의 효율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는데요. 결국 수영은 작은 차이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운동이에요. 자, 이 작은 탄성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 힘들이 물을 거쳐서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효과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탄성 유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칠 정도로 몸을 혹사시키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가동 범위 그리고 기본적인 탄성을 위해 잊지 마시고 꾸준히 지속적으로만 훈련해 보세요. 꾸준히 반복할수록 발차기와 스트로크에서 더 적은 힘으로 강한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수영 실력은 탄성을 유지하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